With you, I can be sad with you. 네. 재미없는 글 만내기 벌써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이제 3번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빼면 이제 3주만 하면은 이제 끝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시고 함께 같이 가면은 좋겠습니다. 네. 갑자기 설문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물건을 샀을 때 혹은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하거나 뭐 배울 때 예를 들어서 뭐 새로운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배운다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설명서부터 읽는다. 손 들어주세요. 반면 나는 안 읽는다. 스킵한다. 네, 좋습니다. 네. 장효빈 선생님은 왠지 읽으실 것 같아요. 제 느낌에 왠지 읽으실 것 같습니다. 어, 혹시 설명서를 읽으시는 분들은 왜 읽으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반반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들 장난감을 이렇게 사고 나서 외적인 모습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조립하면 될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고 그랬을 때 다시 이제 설명서를 보면서 그 어떻게 하는 건지 그좀 방법을 찾는 그런 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예. 그럼 만약 안 읽으시는 때는 언제예요? 반반이라고 하셨는데. 저 좀 간단하게 그냥 안 읽어도 그냥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어떤 아, 그런 그쵸, 좀 네. 느낌이 왔을 때는 그냥 아, 스스로 그쵸, 하기도 하고, 네. 예. 네네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모르는 거는 이제 설명서를 참조하시고, 아는 거는 안 읽으신다. 이 말씀이시죠? 설명서를 꼭 봐야지. 네. 저는 그, 뭐랄까요. 좀 안정감을 갖는다 할까요? 아, 아, 이걸 봐야지. 아,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읽어야 감이 잡혀요. 읽어야 감이 잡힌다. 네. 뭐 이렇게 뭐 옷을 사거나 아니면 물건 샀을 때 제가 실수하거나 아니면 잘못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아, 그죠. 실수하지 일부 않기 위해서. 그죠? 예, 네, 정확하게 그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네, 읽는다. 네, 좋습니다. 정말 몰랐을 때는 요리할 때 레시피 같은 경우도 영상으로 하면 그들이 아무리 잘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글을 보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특히 기계 같은 경우는 설명서에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보는 편이고요. 아니, 쉽겠다 싶은 건 일단 안 보고 또 부딪히는 편이고요. 네, 그래도 네. 설명서가 있어서 네, 읽게 하는 편이죠. 안 읽고 아, 사용했다가 실패를 이제 몇 번 경험해서 그다음부터는 읽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 우리 이제 안 읽는다 파. 일단 글은 너무 뭐가 많고 음, 복잡하고 조그맣고 물건을 일단 뜯고 포장 뜯고 그러니까 손이 먼저 나가는 편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다 유튜브로 검색하는 것 같아요. 유튜브로 보고 하지, 예, 그쵸, 설명서 그쵸, 자체 읽지는 유튜브로. 않는 것 같아요. 예.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유튜브로 검색한다. 설명서는 아닙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리의 서로를 네, 서로 조금 더 알아가는 차원에서 그리고 뭔가 어떻게 하면은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다가 한번 갑자기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그쵸. 그래서 설명문이 좀 읽기가 귀찮아요, 사실. 그리고 재미도 없고요. 그래서, 뭐, 꼼꼼하신 분들, 실수하기 싫으신 분들은 막 읽으실 수도 지만 반면에, 좀 저같이 이제 막, 좀 자유분방한 이런 사람들은, 그걸 틀리면서 배워, 틀리면서 배워,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막 덤비는 그런 유형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제 설명문에 좀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을 더 끌어당길 수 있을까? 그 재미없는 글이 어떻게 하면 더 재밌는 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강의를 보고 오셨는데요. 지난번 그 9강, 10강에서 글의 4가지 유형이 있다. 이렇게 알려드렸죠. 묘사형 글, 내러티브형 글, 설명형 글, 설득형 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사실 한 편의 글에 묘사만 들어갈 수 없고 내러티브만 들어갈 수 없고 설명만 들어갈 수 없고 설득만 들어갈 수 없죠. 네. 주장하는 글이더라도 이 4가지가 다 들어가는 거고 설명, 정보 전달의 글에도 이 4가지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가 무엇이냐, 그 글의 주가 주된 것이 무엇이냐, 그걸로 어떤 글의 유형을 나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인물 상황 묘사하는 거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야기 중심으로 쓰는 거 에세이 쓰실 때 이제 배웠죠.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정보 전달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좀 막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은 이미 묘사에 대한 맛을 보셨기 때문에 안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근데 묘사와 설명이 뭐예요? 이게 좀 헷갈려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설명은 해설이나 요약이나 의견이나 정보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그냥 알려주는 거죠. 그렇지만 묘사는 무엇일까요? 그 장면에 대해서,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알려준다기보다는 보여주는 거, 그리고 느끼게 해주는 거, 그리고 마치 정말 들리는 것처럼, 내가 만지는 것처럼, 맛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인물이 하는 행동, 어떤 몸짓,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묘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설명문, 설명하는 글, 이렇게 정보를 전달하고 뭔가 알려주는 좀 무미건조한 그 글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비교와 대조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설명해주면 좀 재미가 없고 듣기가 싫잖아요. 읽기가 싫고. 그런데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 A와 B의 같은 점은 무엇인지, A와 B의 다른 점은 무엇인지, 그러면서 다른 점을 조금 더 부각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하면서 호기심이 생기는 거죠. 듣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읽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명문을 쓰실 때 비교와 대조를 활용하시면 된다. 그럼 비교는 뭘까요? 두 대상의 공통점, 대조는 두 대상의 차이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뭐 구강 그 강의에서 비교 공통점 5가지 찾아보세요. 뭐 차이점 5가지 찾아보세요. 이랬는데 그 5가지 찾기도 좀 쉽지 않더라고요. 보면은 공통점은 뭐 한두 가지밖에 없는데 오히려 차이점이 많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공통점은 많은데 뭐 차이점은 적은 경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잘 버무리셔서 활용하시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는 이제 선교지에 있잖아요. 그랬더니 각자의 나라와 나라의 상황과 한국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조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어떤 점이 비슷한데 어떤 점이 다른지, 그럼 이제 다른 점을 더 부각시키게 되죠. 그런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다른 차이점에 대해서 더 부각하는 경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또 생활하시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 두 나라 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이거를 늘 좀 생각하시면 찾기 쉽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알바니아어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알바니아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는 알바니아어 사람들은 만나면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을 만나면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인사하잖아요. 그런데 알바니아 사람들은 안녕하세요. 건강은 어때요? 일은 잘 되나요? 가족들은 어떠나요? 근데 그게 다 똑같은 의미예요. 사실 그게 안녕하세요예요. 그런데 안녕하세요를 5, 6, 7문장으로 알바니아 사람들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서 그럼 알바니아어하고 한국어는 어떤 차이가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보죠. 알바니아, 한국어, 각자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가 있더라고요. 한국은 한국어, 알바니아는 알바니아, 영어를 쓰지 않죠. 그리고 또 공통점을 찾아보니,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라는 그 시대를 겪었지만, 그래도 한국어를 지켜냈고, 알바니아도 오스만 투르크의 500년간의 그 지배를 받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언어, 고유의 언어를 지켜냈습니다. 이런 이제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런 반면에 대조하면은 대조할 점은 엄청 많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1, 2, 3, 4, 5번 이렇게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열거와 예시와 인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주는 거죠.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근데 조금 더 공신력을 얻으려면 그냥 내가 경험한 거, 제가 느끼기엔 이랬어요. 이렇게 하면 좀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책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혹은 어떤 뭐 뉴스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혹은 어떤 알바니아인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쓰면은 그게 바로 인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인용이 들어갔을 때 좀 더 글이 공신력이 되는 거죠. 이 사람 개인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이런 것이 이미 이런 세상이 다 인정하는 그런 차이점이구나 하고 그런 공신력을 갖게 됩니다. 인용을 할 때. 그래서 선교사님들 글 쓰실 때 이런 인용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시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직접 경험한 거 예시로 들을 수 있죠. 내가 알바니아 사람 만나는데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더라. 근데 그게 다 한 문장이더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카페 소개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습니다. 알바니아, 한국 다 카페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서울처럼 티라나에도 카페 너무 많습니다. 근데 대조하면요, 알바니아 카페에서는 공부 대신 대화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 공휴일이 되면 무조건 또 대가족이 다 카페로 가고요. 그리고 카페는 또 함께 공유하는 곳입니다. 여기 알바니아 사람들에게 뭐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도 모이고요. 그다음에 뭐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도 카페로 모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좀 한국의 카페와는 또 좀 다른 내용일 수 있죠. 또 재밌는 거 알바니아 미신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길을 가다가 건물 앞에 뭐 이상한 곰인형이 이렇게 매달려서 축 늘어져서 이렇게 건물 앞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죠. 낯설게 보기로 이제 그런 걸 생각하는 거죠. 왜 알바니아 사람들은 저런 거를 걸어놨을까? 저거는 알바니아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일까? 알바니아 사람들한테 저건 미신이구나. 저거를 걸어놔야 귀신이 오지 못한다는 내용이구나.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한국과 또 비교하고 대조해 보는